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카카오에 대한 수사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차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확실한 성과 보상과 함께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해선 차별적 고객 가치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내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합니다. 인하폭은 보험사에 따라 2.5%에서 최대 3%로 결정됐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른 신년사로 화제를 모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올해도 고객을 키워드로 한 신년사를 냈습니다. 2년 전 신년사에서는 고객 경험을 강조했고 2023년에는 고객 가치 크리에이터가 되자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나온 2024년 신년사에서는 이 차별적 고객 가치를 키워드로 내놓고 집중하고 있는 사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신년사가 담긴 영상을 새해가 오기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구 회장은 최고의 고객 경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고객 가치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적 고객 가치는 남들과 다르게를 넘어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만드는 가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취임 후 그룹이 나아갈 방향으로 고객을 강조한 데 이어 고객 경영의 의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겁니다. 올해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LG전자는 가전에서 확고한 우위로 올해 매출 80조 원과 영업이익 4조 원 돌파가 유력합니다.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전장 사업도 120조 원으로 추산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성장 가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배터리를 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1조 원대, 올해 2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될 만큼 빠르게 그룹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LG화학 등은 부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부진했던 계열사들이 실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기차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사업 위기, 저성장 구조 고착화로 인한 가전 수요 둔화 등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LG그룹은 지난달 말 임원 인사를 통해 빠르게 내년 사업 채비를 갖췄습니다. 정통 LG맨들의 용태와 1970년대생 사장의 탄생, 신규 임원의 97%를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임명하며 세대 교체를 가속화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카카오를 덮친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기업 카카오에 대한 수사 때문에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 진출을 노리던 카카오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의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4월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의 지분 5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차로 19.9%의 지분을 확보했으나 남은 31.1%의 지분에 대한 거래는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시버트 측은 카카오의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데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카카오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 시세주종 혐의 등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자 경영권을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겁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선 유럽 택시 플랫폼인 프리나우의 인수를 추진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이번 건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으로 SM의 해외 진출 전략도 동력을 잃으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던 카카오의 해외 사업 확장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소폭 인하됩니다. 이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상생 요구에 부응하면서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하폭은 2.5%에서 최대 3%로 결정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인하율은 2.4%에서 3% 수준입니다. 인하율은 메리츠 화재가 3%로 가장 높습니다. 추가로 이륜 자동차 보험료를 10% 내리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DB손보와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5%, 롯데손보는 2.4%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KB손보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6%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6%, 이륜 자동차 8%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배경에는 상생금융이 있습니다. 보험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업권 상생과제를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내년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1.5% 수준으로 인상폭을 가능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기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을 막는 규제들은 빠르게 풀겠지만 이 세제 완화 같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270만 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MB정부 때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를 하고 해서 신속하게 특히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데 작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규제에 묶여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리스크를 줄여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치인 출신 일색이던 국토부 장관 자리에 관료 출신이 10년 만에 앉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투자자들이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통 크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60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조 6천억 원가량 사들이며 코스피가 2,61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74,800원에 장을 마쳤고 이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쏠린 종목들이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또 기아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공장 매각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내년에도 이어질 인도와 선진 시장 중심의 판매 증가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담당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가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만 총선 전까지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상승 랠리가 지속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며 엔화 예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엔화 예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증가폭 역시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 증가와 또 일본 투자가 늘어난 점이 예금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엔원 환율이 85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지금은 904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직접 취재해본 결과 당분간 이 850원대로 다시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900원 아래에서 거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엔화 매수를 4월 이후에 하라고 추천을 했는데요. 당장 정상화가 시급하지 않으니 일본 은행이 4월 이후 정상화를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화를 선제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 일본 은행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제 정상화 단행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엔화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달러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약달러가 전개될 때에는 엔원 환율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달러 약세가 시작될 즈음 엔화를 사놓으면 향후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 모두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월드 계열사 이랜드가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상장사인 한국전자인증과 또 하나투자증권도 오름폭을 지속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상장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배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토스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스의 기업 가치는 장외 시장에서 현재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의 IPO 하우스들이 모두 상장 입찰 제한 요청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요청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상장 시점은 현재 미정인 상황이라며 최적의 타이밍을 살펴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 앞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걸음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에 이틀 내리 오르며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자 영국 최대 선유기업 BP 등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 운항 중단을 선언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의 위협에 맞서 미국 등 10개국은 홍해 지역 안전을 위해 다국적군을 결성했지만 홍해 지역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교역로로 꼽히는데 이곳에 전운이 감돌자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희망봉 항로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항로를 거치게 되면 운송기간이 7일에서 많게는 15일 가까이 지연돼 최소 1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운임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높은 운임료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 상승이 유가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고 BBC는 추가 비용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과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증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vestors have been worried about, some of the geopolitical risks with, ships potentially being attacked in the Red Sea and oil prices going up. If we have a recession and if the higher oil prices coupled with ongoing geopolitical risk could create a problem for investors.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반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경계감을 드러내며 물가 목표 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걸음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올해 재건축 재개발 수주 1위 자리를 놓고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치열한 막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첫 왕좌를 노리는 포스코와 5년 연속 1위를 지키겠다는 현대건설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초량동 일대. 현대건설은 최근 SK 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약 7천억 원 규모의 초량 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지분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누적 수주 4조 원 돌파는 확실해졌습니다. 올 들어 4조 3,158억 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주 왕을 노리던 포스코 ENC를 바짝 쫓게 된 겁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의 윤곽은 이번 주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ENC와 대우건설이 맞붙는 안산중앙주공 6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가 오는 23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만 2,830억 원 규모로 여기서 시공권을 따내면 포스코 ENC는 1위 자리를 굳힐 전망입니다. 만일 포스코 ENC가 탈락한다면 승기는 현대건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말 평촌 공작부영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수의 계약이 성사되면 2,700억 원의 수주액이 추가돼 5년 연속 도정 1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가 반토막난 상황에서 사실상 빈집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사업 여건의 변화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특히 금년부터는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할 때 사업성 부분, 특히 자본 조달 비용, 즉 이자율 부분에서 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6곳의 건설사가 5조 원 안팎의 수주액을 달성했고 특히 현대건설은 10조 클럽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는 누가 왕좌를 거머쥔다 한들 5조 클럽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고금리와 원가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망설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수주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의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분유회사에서 단백질 회사로 변신한 일동후디스가 올해도 단백질 제품 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면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건강음료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일동후디스 단백질 제품 하이뮨이 올해도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연속 1,000억 원대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메가 브랜드로 위상을 공고히 한 겁니다. 단백질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처음부터 성장 기반이 탄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동후디스는 출산율 감소로 분유 소비량이 떨어지면서 수년간 적자납에 빠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낸 것은 2019년 일동제약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경영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금기 일동 후디스 회장은 내가 먹고 싶은 단백질 제품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매달렸고 3년간의 연구 끝에 단백질 제품 하이뮨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노년층을 타깃해 출시했지만 먹기 편한 단백질 보충제로 젊은 층에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초기 20%에 불과했던 2040 청년층 비중은 올해 40%대로 성장했습니다. 이 덕에 출시 첫 해 연매출 300억이던 이 브랜드는 올해 누적 매출 4천억 원을 넘겼고 회사 실적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단백질 시장 1위를 수성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2의 하이뮨을 키우기 위한 정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춘천에 음료 공장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신성장 카테고리로 음료군을 좀 잡은 바 있습니다. 단백질 관련한 음료도 있고요. 뼈 건강이나 근력에 관련된 음료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동 후디스는 향후 종합 건강식품을 넘어 사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하는 건강 지향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